안녕하세요. 수인지의 두뇌과학 안상훈입니다. 오늘 패널분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충무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인 여배우, 별명이 무려 연기도둑, 영화 박하영의 주인공 배우 김가인님 나와주셨습니다. 아드님과 점점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민 때문에 이 자리에 출연하신 이문경 어머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아들이랑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 키우고 있는 이문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학교 들어가면서 아이가 남자여서 그런 건지 되게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점점 좀 대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엄마 15년차 엄마 고수분을 모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따님을 키우고 있는 정근정 어머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딸아이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정근정인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어머님은 동네에서 엄마 고수를 통한다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고수이신가요? 제가 좀 아이들이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부를 잘 지도하는 그런 고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지금 한참 막 사춘기고 사춘기가 좀 지나고 그래서 좀 한참 크는 나이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딸아이하고 아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엄마들한테 부러움을 굉장히 좀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어머님께서도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설문은 나는 이럴 때 엄마에게 상처를 받았다. 짠짠! 자, 먼저 3위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꿈을 무시할 때. 네, 3위부터 저희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네, 맞죠. 배우 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좀 마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쨌든 좀 이해는 한다지만 너무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존중은 바라지 않지만 너무 무시하는 느낌이 너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은 좋아하세요? 지금은 그래도 청료 신문에 가고 그래도 결과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믿어주시는 것 같은데 예전은 결과물이 계속 없고. 혹시 원래 부모님은 어떤 거를 배우기를 전공하길 원했어요? 만인의 로망 선생님. 선생님과 배우는 정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반대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배우도 참 좋은 직업이긴 한데 이제 불확실하니까. 네, 맞아요. 또 어머님 말씀 반대로 해갖고 잘 되셨어요. 그렇게 된 건가요? 두 분 어머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뭐 경험이 있으세요? 내 꿈을 무시할 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거를 나는 지지를 해주겠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사실 근데 그게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저는 부모님 반대로 못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전적으로 그래도 아이 입장에서 좀 따라주고 싶은 마음에 저도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만약에 도전했었어도 안 됐을 수도 있고 부모님 말씀대로 한 게 더 잘 됐을 수도 있지만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거에 대한 게 계속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계속 말을 하는 편이에요. 이번엔 2위는 공부로 스트레스 줄 때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2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의외로 2위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공부하지 말자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딱 뚜렷이 나오는 성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이제 이게 성적으로 막 나오니까 아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막 결과물이 좀 만족스럽지 않거나 하면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게 좀 묵묵히 지켜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되게 안타까워. 이거 여기서 좀만 이렇게 하면 잘할 텐데, 막 이런 마음에 자꾸 이제 또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는 커가고 이제 아이도 본인의 생각이 있고 본인도 가장 속상할 텐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자꾸 잘 안 돼요. 저도 네. 좀 조급증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네, 네. 갑자기 이입이 돼서 아, 그런 게 저는 네.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네. 어머니께서 공부를 잘해서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그때서야 이뻐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공부를 학생 때는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쁨 받고 싶어서.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슬퍼진다. 진짜 너무 싫어. 그리고 사실 그 엄마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학업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뭐 핫한 드라마인데 제가 보시는구나. 열심히 너무 보고 있어요. 거기 그 공부만 강조하는 그 어머님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매일매일 엄마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기 쓰는 학생 나오잖아요. 뭐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주제인 거 엄마 트라우마의 예를 좀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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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들의 기준을 못 맞추면은 비교를 많이 요즘도 많이 당하는데 아이고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명품백도 사주고 뭐 여행도 보내주고 하면 혼잣말을 막 하시면서 제가 아직 그렇게 못 해드리지만 그 누구야 도대체 그 비교하는 누구야 정말 비교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하죠. 네.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고 싶은데 어머니의 아, 그게 네. 넘버원만 원하시는 것 같은 섭섭함이 아직도 조금 네. 그래서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사실 이 신인 여배우 지금 뭐 정말 핫한 배우시고 올해 정말 최고의 그 신인 여배우시기도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비교에 대한 마음이 들리는 걸 보면은 이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비교를 저도 엄마한테 많이 당해봤으니까 어릴 때 근데 네. 막상 저도 커서는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조금 좀 덜 한다고 사실은 동생이랑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2학년이고 하는데 5살 터울이거든요. 근데도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형제자매, 뭐 남매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할 때도 있거든요. 이 자리 빌어서 뭐 사과하실 생각? 미안해. 미안함이 조금 부족하신 것 네.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네. 좀 창피함을 느끼라고 네. 그냥 동생이랑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비교는 안 좋은 거. 동생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지잖아요. 미안하다고 또 사과도 하시고. 네. 근데 진짜 미안하시면요 고개 숙이고 팔을 올리시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아,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자, 이렇게 말씀 나눈 중에도 이제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행동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 엄마 트라우마라는 게 꼭 가정폭력이 있다든가 심각한 차별이나 꾸지람 이럴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렇게 평소 말투나 아이들을 대하는 그 행동에서도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엄마 트라우마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님, 혹시 학교 다니시면서 엄마 트라우마 가진 친구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히려 제가 그 최근에 했던 작품 박화영에서 그 박화영이라는 아이를 연기했을 때 엄마 트라우마가 좀 심한 아이라고 느꼈어요. 사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박하영이란 그 인물이 굉장히 친구들한테 집착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는 굉장히 막 심하게 대하면서 또 자기는 친구들의 엄마가 되고 싶어하고 뭐 네. 그런 내용들이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이제 다가왔는데요. 이 엄마 트라우마 자체가 아이들 교육 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친구들한테 상당히 의존적일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엄마에게 충족받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결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결핍에 대한 부분을 충족받을 수 있는 게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바로 친구들이죠. 네.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면은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원치 않는 행동이나 뭐 친구들이 자기를 뭐 무시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꼭 참고 관계를 이제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그 청소년기 때 이제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그 또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친구들 많이 사귀고 이런 게 사실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뭐 과하게 이제 친구를 더 위한다든지 이제 친구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간다든지 하면 약간 좀 위험한 그 신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친구들 위주로만 간다고 해서 꼭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친구 관계가 뭐 친구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간에 그 관계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건강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은 그거는 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 그게 결핍이나 또는 불안해서 이제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 주 양육자인 뭐 어머님 또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울어진 관계로 유지가 된다면은 그런 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원인을 살펴본다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안, 하나는 이제 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안은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좀 잘 인정받지 못하고 날 이해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데서 오는 그 불안을 친구들에게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게 있고 또한 이제 결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부모님은 분명히 애정이 있으셔서 하시는 말이나 행동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나를 이제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결핍된 마음 같은 거를 친구들이 이제 베풀어 줄 수가 있죠. 저희 아이는 막 뭐 그런 거를 뭐 재거나 이럴 줄을 모르는데 요즘에 좀 작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네. 막 이렇게 저희 아이를 이용을 해서 뭐 이런 거를 좀 빼내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좀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자기 친구를 딱 건드리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적당한 선이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도 인간관계에서 뭐 쓴맛 뭐 이런 거를 미리 이제 보면서 하는 연습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과해지면 문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알려면은 아이들하고 뭐 대화를 좀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 대화를 나눌 때 그 아이가 자기 속내를 털어놓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해해 준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감춰뒀던 그 한 10분의 1이라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짐작은 할 수 있죠.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의 마음을 좀 이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거죠. 이제 아이가 걸을 때 안 넘어지면 좋지만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지고 까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게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일단 넘어졌을 때 상처가 더 나지 않게 잘 이렇게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아이랑 소통하시고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뭐 마무리할 것이냐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뭐 조그만 문제라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할 게 있는데 네. 그 박화영이라는 아이는 그 엄마한테 이제 버림을 받아서 그 엄마랑 소통을 하고 싶어서 패악을 막 지르잖아요. 네. 소리를 지른다거나 가서 칼로 난동을 부린다거나 어머니랑 어떻게든 소통을 해보려고 네. 그런 것도 다 불안해서 나오는 행동들인 것. 이제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은 엄마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는 거죠. 자기 존재를 이제 한 번 더 엄마한테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은 건데 그게 또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와서 정말 폐악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계속 이제 엇나가게 되는 거죠. 더 네, 멀어지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좀 표출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억압이나 상처 같은 게 이제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화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참다 확 터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 화를 표출하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부모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또 그거를 뭐 친구들이나 뭐 힘이 약한 아이들한테 또 표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표출되는 대상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은 트라우마를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이나 결핍, 이런 또 불만족감, 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됐을 때 한순간에 확 이렇게 폭발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 요즘에 ADHD 이제 증후군 있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네. 그거의 원인이 엄마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원인 자체는 그냥 좀 타고나는 겁니다. 엄마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2차적으로 이 아이들이 주의 집중을 못하거나 또는 과잉 행동, 뭐 충동,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 행동 자체가 표출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자기가 그 부모님께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체벌하셨다. 그럼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나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근데 저 친구가 나보다 힘이 약하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와 나의 관계가 이제 힘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인 것처럼 내가 힘을 가진 자고 힘을 안 가진 자인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아이도 이제 그거를 폭력적인 형태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DHD 자체는 그런 양육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행동들은 양육이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그 보통 연기자들이 어떤 연기를 네. 할 때 배우분들이 그 배역에서 한동안 이렇게 좀 헤어나지 못하거나 또 그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어떠셨습니까? 직접 이제 그런 연기를 하셨었는데. 화가 수단이잖아요. 네. 폭력적인 부분, 어른들한테 막 팍 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그려보고 살았는데 여기 또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튀어나올 때마다 오늘 뭐 전 잘못한 거 없죠? 이렇게 사실 연기만 해도 이렇게 생각이 나신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상황에 내가 들어가서 뭐 부모님께서 날 이해를 못 해주시고 뭐 또 친구들 관계에서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은 그 속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엄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자존감도 낮고 불안 많고 또 결핍되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또 친구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착하고 손해를 보고 또 끌려다니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캐치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뭐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아마 엄마 트라우마가 조금씩 지금 생기고 있을지도 모를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엄마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이제 아이가 부모에게 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자라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셔서 하는 것보다 뭐 식사하시거나 그런 틈틈이 이렇게 뭐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기 위해서는 먼저 좀 질문을 던지시는 게 이제 좋겠죠. 그럼 아이가 뭐라도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을 가지고 또 조금 더 질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대화 자주 나누세요? 그럼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은 막 핸드폰 보면서 뭐 유튜브를 보던 뭐 카톡을 하던 막 이러면서 하는데 엄마들도요 굉장히 많이 참거든요. 그럼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말 안 들어? 막 이렇게 네. 말은 막 하고 싶은데 많이 참아요. 기다려요. 굉장히 많이 참고 있어요. 네. 요즘 엄마들도 힘들어요. 엄마들 네. 아이 눈치 엄청 봐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권위주의적인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가 한 5초 안에 대답이 안 오면 벌써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 상태로 대화가 잘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이제 말을 자꾸 하고 싶어도 아이가 느끼기에는 엄마가 좀 취조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이게 대화가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뭐 대화의 팁이랄까 그거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 드린다면 아이가 얘기할 적에 반향어라고 하죠. 그냥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연기도둑 제가 네. 연기 좀도둑 네, 저도 네, 좋습니다. 볼까요? 네, 아빠 역할을 하고. 네. 아빠, 그래요. 나 아빠예요. 오늘 오늘 B1A4 콘서트 가고 싶은데 친구들은 다 가는데 난 돈이 없어. 그 콘서트 가고 싶은데 네가 돈이 없구나. 돈이 없어. 아이고. 아니 애들은 다 놀러 가고 그러는데 나는 맨날 야자만 해야 되고 학원만 가야 되고 나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것 같아. 아유, 그러니까 친구들 다 놀러 가고 그러는데 응? 가인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지? 아빠 왜 자꾸 내 말 따라해? 나 놀려?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돈을 달라고 돈을.
그렇지. 아, 이걸 또 못 받는 아이도 있군요. 아, 네. 그걸 보여드리려고 수습이 좀 잘. 하여튼 뭐 연기는 잘 안 됐지만 하여튼 이렇게 말을 좀 따라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자꾸 그런 시도를 어머님이 하시잖아요. 귀찮다고 하지만은 자식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관계가 이제 이어지다 보면은 언젠가 진짜 힘들 때 이제 그런 얘기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 또 알잖아요. 아, 콘서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이랑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좀 싫구나.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까봐 겁을 내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었죠. 그 와중에 네. 그렇게. 그럼요. 옆에 계신 임경 어머니께서는 자식과의 대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순수한 의도로 접근하느냐 이렇게 가서 얘기를 시작은 하는데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뭔가 좀 체크하는 그냥 코치하는 그런 엄마? 약간 조교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대화가 흘러서 네. 자기가 그 속에 있는 얘기 이런 얘기는 저한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항상 좀 안타까운 거라 네. 이제 선생님 말씀 들었으니까 좀 더 노력을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양육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 대화의 방법 말고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부모님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해라. 근데 애들은 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주로 명령식으로 많이 하게 되죠. 네. 숙제해라, 빨리 씻어라, 양치해라, 빨리 자라, 이제 유튜브 꺼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좀 이제 명령식으로 하지 말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왜 일찍 자야 되는지, 그리고 뭐 왜 지금 공부를 네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아이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또 좀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저는 지금 바로 그 명령형 쪽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 저한테 탁탁 박히는 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뭘 흘렸어요. 그럼 흘리면 빨리빨리 갖고 와, 빨리 막 휴지 가져오라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사춘기라 그런지 아이가 왜 엄마는 부탁하는 것처럼 얘기해야지 왜 명령을 하네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긴 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 중에 그 뭐 아이메시지와 유메시지라는 차이 혹시 네. 아세요? 그 아이메시지는 자기가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유메시지는 이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너 이거 어쩔 거야? 이런 거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동시에 상대방을 내가 평가를 하고 있죠. 너 지금 이건 안 된다. 넌 지금 못하다. 평가하고 있는 거고 아이메시지는 평가가 안 들어가요. 네가 수학 점수를 50점을 받았으니 사실이죠? 내가 당황스럽다. 내가 당황스럽다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거기에는 이제 비난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있죠. 단지 그것만으로도 유메시지가 아닌 아이메시지를 쓰면은 아이가 기분이 좀 덜 나쁘면서도 행동에 대한 그 수정 효과가 훨씬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맞는 말씀 하셔도 너 거짓말해서 뭐 이렇게 되면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저 네. 유치원 교사도 잠깐 했었었는데 그러셨군요. 그렇게 배웠어요, 화술을.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아이들은 그 이렇게 맞는 폭력이 아니라 자기가 체감하는 대로 확대 해석을 한대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네. 선택지를 줘서 고르게 해야 된다고. 근데 원장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혼내시니까 조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는데 어른이 듣기는 좀.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오늘 그 엄마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저는 그래도 나름 고수라고 하면서 네. 나왔잖아요. 근데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 놓쳤던 부분도 많고 또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지금 딱 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박힌 건 아이 메시지. 네. 저도 모르게 유 메시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문경 어머님 좀 어떠셨어요? 그 엄마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게 큰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넓은 존재? 그러니까 그런 게 엄마로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좋은 말씀들은 뭐 지금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실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또 소통도 잘 되고 관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꼭 뭐 내가 단기간에 뭐 좋은 부모가 되겠다 이런 어떤 심적 그런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런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자식하고 또 가까워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가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일상에서 부모님들의 작은 말투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